안녕하세요, 모토픽스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DM 산타페 차량이 한 대 입고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2013년식이고 현재 주행 거리는 7만 킬로 좀 넘은 상태인데 차주분께서 엔진오일 교환차 저희 매장을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엔진오일 캡을 열어보니까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위에가 오일캡 위에가 젤리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긁어 볼게요. 이게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원래 이 위에 이렇게 슬러지들이 이렇게 젤리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두껍게 앉아 있는데 이 엔진 안에 전체적으로 지금 슬러지가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엔진오일만 교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플러싱 하기도 사실은 좀 겁납니다. 왜냐하면 안에 슬러지가 방금 보여드린 그런 슬러지들이 너무 많으면은 플러싱 액이 녹여서 오일 라인을 오히려 막아버립니다. 더 악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플러싱이 잘못하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차주분이 앞전에 엔진오일 교환하신 지는 지금 횟수로 차량으로는 횟수로는 한 2년 정도 지났다 그래요. 2년 정도 됐고 주행 거리는 15,00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매뉴얼에는 어떤 차들은 엔진오일 일반 교환 주기는 15,000km마다 교환하라고 되어 있는 차도 있고 또 어떤 차는 심지어는 2만 킬로마다 교환하라고 하는 차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차주분들이 매뉴얼대로 이제 10,000km 또는 15,000km 이렇게 교환을 하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차주분이 지금 앞전에 엔진오일 갈고 15,00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입니다. 적당하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지금쯤 엔진오일 교환하면 되겠다 싶어서 매장을 오셨는데 이 캡을 열어보니까 지금 안에 젤리가 이렇게 슬러지가 엄청나게 많이 차 있어요. 이 안쪽에도 지금 카본이 많이 앉아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엔진오일 교환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플러싱 하기 이전에 밑에 오일팬을 열어서 오일 스트레이너 쪽에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도에 따라서 엔진 플러싱을 하고 엔진오일 교환을 해야 될지 말지를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차를 들어서 엔진 오일팬부터 한번 열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일팬에는 그렇게 심한 정도로 이렇게 카본 슬러지가 안 껴 있으면 오늘 이 차량은 엔진 플러싱하고 엔진오일 교환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엔진 오일팬을 열어서 안에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엔진 하부 쪽에 엔진 오일팬을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를 해서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게 엔진 오일 스트레이너죠. 1차 오일팬에 들어가 있는 오일을 오일 안에 들어가 있는 찌꺼기나 불순물을 그런 망이 이제 한번 걸러서 엔진 오일 필터 쪽으로 공급을 하고 오일 라인으로 이제 전부 오일을 순환을 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저 스트레이너에 젤리처럼 이렇게 막혀 있으면 결정체라든지 아니면은 슬러지들이 막혀 있으면 엔진 오일 순환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 상태에서 젤리 형태로 이제 들어붙어가 있는 경우는 엔진 플러싱을 해버리면 녹으면서 그런 덩어리들이 엔진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엔진이 나중에 소착이 됩니다. 들어붙는다 그러죠. 스트레이너는 보니까 깨끗합니다. 보니까 위에 오일캡은 영상 서두에 보셨듯이 젤리처럼 굳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만 봐서는 플러싱을 할지 말지를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밑에 스트레이너가 막혀 있으면은 엔진 플러싱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제가 오일팬을 뗐거든요. 다행히 스트레이너 쪽에는 젤리나 있는 게 결정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엔진 플러싱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일캡 상태만 봤을 때는 플러싱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스트레이너 확인을 해보니까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펜입니다. 올펜 이거는 세척을 해서 재사용을 할 겁니다. 오일 스트레이너입니다. 이것도 지금 세척을 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지금 슬러지들이 좀 껴 있어 가지고 세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일 스트레이너 안에 끼어있던 그 카본들, 그 슬러지들은 다 씻어냈습니다. 오일 스트레이너도 세척을 다 했고요. 밑에 이제 하부팬 조립할 준비를 다 했는데 1차 안에 있던 부분들은 제가 파트 클리너로 한번 세척을 다 했습니다. 이런데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리는 오일들은 완전히 엔진 안에 그 오일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 흘러내리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주변부 세척은 다 했고요. 그 올펜 치부되는 부분도 가스켓도 지금 싹 긁어 가지고 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이제 조립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일 스트레이너가 그 위치한 자리인데 이쪽으로 엔진 오일이 이제 빨리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들은 세척을 1차 다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너 조립하고 그 다음에 올펜 덮어서 플러싱 액을 넣어서 이제 시동을 걸어 가지고 이제 순환 방법으로 이제 엔진 플러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일팬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는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부팬 조립을 다 끝냈습니다. 영상 앞에 보셨겠지만 다행히 밑에 그 오일 스트레이너 쪽에는 다행히 젤리처럼 그렇게 슬러지가 많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이 상태로 차주분이 조금만 더 탔으면은 엔진 소착이 될 뻔했습니다. 스트레이너를 분해를 해서 제가 세척기에 그 안에 조금 남아있던 그런 슬러지들은 세척을 다 해서 조립을 했고요. 그리고 안쪽에 1차 이제 파트 클리너로 그 크랭크실 안에는 전부 일단 한번 기본 세척은 다 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펜을 조립을 마치고 이제 다음 작업은 엔진 플러싱을 할 겁니다. 엔진 플러싱을 해서 엔진오일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게 그 엔진 플러싱 액입니다. PC4 제품이고요. 엔진 플러싱 하는 방법은 저희 매장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존에 엔진 오일이 있는 상태에서 첨가형, 즉 그 엔진에 오일이 있는 상태에서 플러싱 액을 한 500ml 정도 넣어서 시동을 걸어서 플러싱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그 엔진 안에 들어가 있는 폐 엔진 오일을 전부 다 빼내고 그 엔진 오일 양만큼 넣어서 플러싱을 하는 그 교환형 플러싱, 일명 풀 플러싱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오염 정도가 너무 심해서 풀 플러싱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맑죠, 투명하고.
지금 엔진 플러싱을 끝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만 그 공회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뻑뻑해서 지금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시동을 걸어놓고 엔진이 충분히 그 달궈진 상태에서 플러싱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게 폐플러싱 액입니다. 원래는 그 뜨거우면은 저게 그 나오는 줄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아직도 너무 탁하기 때문에 저렇게 쭉 흘러내리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플러싱 액을 배출하는 장면입니다. 플러싱 끝내고 플러싱 액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 필터를 풀어내고 지금 오일 필터 하우징에다가 그 잔유 제거 툴을 제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레인 코크 쪽으로는 폐플러싱 액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일 필터 하우징 쪽으로 에어를 그 주입을 해서 라인을 일단 그 에어를 한번 불어낼 겁니다. 지금 제가 에어 밸브를 이제 이렇게 열어서 라인을 지금 오일 필터 하우징을 통해서 에어를 지금 주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일 라인 쪽으로 에어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안에 있던 그런 폐플러싱 액들, 그 다음에 찌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드레인 코크를 통해서 나오겠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어두워서 좀 잘 안 보이는데, 폐플러싱 액이 나오고 있죠. 이거 에어밸브를 잠그면은 안 나오죠. 그리고 밸브 열면 이렇게 쭉 흘러나오고, 그리고 다시 열면 나오고 잠그면 안 나오고.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워 가지고. 열면 지금은 라인에 있는 그 폐플러싱 액들이 나오고 있죠. 잠그면 안 나오고. 그런 다음에 장비에다가 제가 요 오일 라인 세정액을 지금 1리터 주입을 해 놨습니다. 요 약간 푸른색인데요. 요거를 이제 오일 라인으로 다시 주입을 해서 한번 헹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라인 세정액이 엔진 안쪽으로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스를 타고 오일 필터 하우징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거의 다 들어갔죠. 자, 다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이제 드레인 코크 쪽으로 지금 라인 세정액이 배출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오고 나면 다시 이제 에어밸브를 열어서 라인 세정액도 배출을 다 해낼 겁니다. 지금 에어를 주입하니까 이제 줄기가 좀 강해졌죠. 밸브를 잠그면 약해지고 강해지고 이렇죠. 이렇게 해서 한참을 그 라인을 좀 그 세척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에 주입할 엔진 오일입니다. 모토골드라는 제품이고요. 독일산입니다. OW30 스펙을 가지고 있는 엔진 오일인데 이걸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부분은 오일 레벨 게이지가 열화돼서 지금 시커먼 상태고 밑에 부분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거든요. 플러싱을 했는데 지금 시동 걸기 전입니다. 오일 레벨스는 지금 풀선까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서 오일을 한 바퀴 순환한 다음에 다시 재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일 레벨 게이지가 깨끗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제가 방금 시동을 걸어서 오일 한 바퀴 순환을 시켰습니다. 오일 레벨 위치는 로우선과 풀선 사이에 그 3분의 2 정도 위치해 있는데 오일은 조금 더 부을 건데요. 플러싱을 했는데도 지금 약간 검은빛이 돌죠. 제 손에 니트릴 장갑 보면은 좀 검은빛이 도는데 워낙에 엔진 오일을 안 갈았던 차량이라서 이 플러싱 한 번으로는 깨끗하게 안 됩니다. 일단 풀선까지 채우고 제가 시동을 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오일 풀선까지 세팅을 끝냈습니다. 현재 시동을 걸어서 재측정을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오일은 풀선까지 채웠습니다. 레벨 게이지 자체가 열화돼서 좀 시커매서 오일이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시커멓게 보이는데 육안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오일을 늦게 갈았는데 불구하고 플러싱을 한번 하고 나니까 많이 맑아졌어요. 지금 손가락에 묻혀보면은 그렇죠.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죠. 이 상태에서 플러싱을 한 번 더 하면 좋은데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차주분께서 플러싱은 한 번으로 그냥 만족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엔진오일 교환 작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죠. 처음에는 아주 젤리처럼 찐득찐득한 그런 오일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오일 캡입니다. 원래 이 부분에 슬러지가 되게 많았었는데 캡도 깨끗하게 제가 세척을 다 해서 카본은 그 끼었던 거는 다 긁어내고 세척을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DM 산타페 차량 그 엔진 플러싱,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이 차 최초에 입고 당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엔진오일 교환하러 오셨는데 차주분께서 그 엔진오일 교환 시기를 너무 많이 늦춰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일캡 위에 열어보니까 이제 슬러지가 되게 많았었죠. 그 젤리처럼 들어붙어 있었는데 그게 엔진 안쪽에까지 다 이렇게 슬러지가 꼈으면 엔진이 소착이 됩니다. 엔진에 들어붙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차량도 그 무조건 플러싱하고 엔진 오일을 교환하기보다는 하부팬 열어서 오일 스트레이너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부팬 열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플러싱도 무조건 이제 이렇게 슬러지가 있다 해서 무조건 플러싱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플러싱도 어느 정도 그 오일이 좀 이렇게 걸쭉한 정도는 해도 괜찮지만 슬러지가 껴서 이제 그 카본이 덩어리가 되어 버리면 플러싱 잘못하면 엔진 오히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플러싱도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플러싱 전에 그 스트레이너 상태라든지 엔진 안쪽에 크랭크실 쪽의 상태가 어떻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오일팬을 열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다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이 차는 엔진이 데미지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정도를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차량에 비해서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많이 늦었고, 그로 인해서 오일 캡 위에 그 카본이 끼었기 때문에 오일 라인 순환 계통에는 윤활이 이제 원활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차는 분명히 엔진이 데미지가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긴 게 플러싱을 해서 엔진오일 교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밑에 오일팬을 열어서 스트레인을 확인한 결과 플러싱 해도 문제는 없겠다는 판단하에서 이제 이 차량 플러싱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렇다 해서 플러싱을 하고 엔진오일 갈았다 해서 이 차가 뭐 차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장담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오일 교환 시기를 너무 늦춰서 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카본 슬러지가 끼었기 때문에 엔진 구동 부위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분해해서 유관 확인이 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는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플러싱하고 엔진오일 교환했다 해서 이제 앞으로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장담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엔진오일 갈고 시동을 걸어보니까 뭐 이상 소음이나 이런 거는 뭐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이 차량은 계속 엔진오일을 관리를 해서 타시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엔진을 분해를 해서 오버를 해서 하면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엔진 그 플러싱하고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R 엔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뉴얼에 이제 15,000km 되어 있더라도 그 일반적인 주행인 경우에 그렇고 가혹 조건 시에 이제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좀 당기라고 그렇게 매뉴얼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은 뭐 몇 킬로마다 갈아야 된다는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차주분께서 이제 통상적으로 뭐 5,000km 바꾸시는 분도 있고 또 7,000km 혹은 10,000km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떤 게 맞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량은 엔진오일 교환한 지 2년 지났고 주행 거리는 교환하고 15,000km 타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 15,000km 탔을 때,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정도 슬러지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차량은 엔진 플러싱, 그 다음에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